1991년 메르세데스 머세디스4의 전설적인 자동차가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자동차의 설계만을 위해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꽤 긴 시간이지만 대표적인 명작을 창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지 보여줍니다. 당시 메르세데스사는 이 자동차가 어떤 성공을 거둘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이 차는 품격과 품질의 상징이 되었으며 새 천년이 와도 여전히 기억될 전설적인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독일의 품질과 럭셔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자동차의 커버가 벗겨지자 관람객들 앞에 나타난 차는 그 크기만으로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차는 길이가 5m가 넘고 무게는 2톤이 훨씬 넘는 거대한 세단이었습니다. 이 클래스의 모든 차량 중 가장 거대한 세단이었죠. 게다가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된 수많은 장비와 첨단 기능들은 경쟁사들을 절망에 빠뜨릴 정도였습니다. 메르세데스 W140은 세계 최초로 도어 클로저와 이중 유리창을 적용한 차량이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창문이 올라갈 때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멈추는 시스템도 W140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후진할 때 트렁크 근처에서 재미있는 안테나가 튀어나와 이 거대한 차의 크기를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리고 얼마 후 이 플래그십 메르세데스에는 세계 최초의 파크트로닉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장착되었습니다. 또한 W140은 측면 에어백과 안정화 시스템, 현재까지 다른 제조사들이 라이선스로 사용하는 애 도입으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수많은 첨단 기능들이 이 차에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어떤 자동차도 이 수준의 장비를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W140 S클래스는 여기서 S배가 독일어로 특별한 또는 특별 클래스, 모던을 의미하는 손더클래스를 나타냅니다. 이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새로운 플래그십 메르세데스가 생산에 들어가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나친 럭셔리함과 웅장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비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차의 크기뿐만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도 한몫했습니다. 엄격한 선의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차를 더 크게 보이게 했고 이미 거대한 차를 더욱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장착할 계획이었던 엔진들이 공개되었을 때 이 차가 클래스 내에서 진정한 리더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5가지 서로 다른 출력의 엔진이 제공되었으며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새 메르세데스 전용으로 개발된 6리터 V12 엔진이었습니다. W140 같은 거대한 차량도 이 엔진으로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6.6초 만에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메르세데스 엔지니어들은 408마력의 V12 엔진에 만족하지 않고 16기통 8리터 엔진 540마력을 장착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해 이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W140을 과도하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 차의 잠재적 오너들에게는 이런 과도한 럭셔리가 오히려 매력적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 W140은 왕족 아랍의 셰이크스타 그리고 전 세계의 국가 원수들이 사랑한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매료시킨 것은 유압식 서스펜션이 제공하는 놀라운 승차감이었습니다. 이 메르세데스는 예를 들어 샴페인을 마시며 흘리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실내의 정숙함은 클래스 최고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방음뿐만 아니라 이중 유리창 덕분이었습니다. 냉장고 음료수 보관 함정 형외과적 의자 가능한 모든 곳에 적용된 전동장치 그리고 손이 닿는 모든 표면이 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점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메르세데스를 기반으로 곧 확장된 롱휠 베이스 버전이 등장하며 편안함을 절대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로마 교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른바 파모빌도 있었습니다. W140의 고객들은 대개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메르세데스사는 이 차를 장갑차 수준의 방탄 요새로 만들 수 있었으며 차량 바닥에서 4kg의 TNT 폭발, 칼라시니코프 자동소총 및 SVD 저격소총의 방탄 코어 탄환 공격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N방탄 메르세데스는 종종 소유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1998년 조지아 대통령 에두아르드 쉐바르드 나즈에 대한 암살 시도였습니다. 밤에 도시를 이동하던 대통령의 W140이 자동소총과 유탄 발사기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발의 유탄은 차량 앞에서 폭발했고
또 한 발은 보닛을 강타해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차량은 공격을 벗어나며 실내로 단 한 발의 총알도 들어오지 않았고 대통령은 무사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즉시 조지아 대통령에게 새 W140을 선물했습니다. 이 방탄 차량의 더 나은 광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메르세데스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1997년 프랑스에서 메르세데스 S클래스가 파리 고가도로의 기둥에 시속 100km 이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운전자 앙리 포리집트 억만장자 도디알 파에드 그리고 웨일스 공주 다이애나가 사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다이애나 공주는 자선활동과 평화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국민들에게 매우 사랑받았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으며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메르세데스사는 이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도운전자의 음주 상태 교통규칙 위반 그리고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 상황에서는 어떤 차량 구조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9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 시기는 혼란스러운 시기로 범죄가 만연했던 때였습니다. 당시 메르세데스는 엔진과 관계없이 600으로 불렸으며 이는 종종 범죄자나 신흥부자와 연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메르세데스와 자포로제츠를 소재로 한 수많은 농담이 유행했으며 이는 종종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 시절 W140 메르세데스는 그 무게와 큰 크기를 비유하여 600 또는 멧돼지로 불렸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메르세데스를 중심으로 위험한 차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이 차와 얽히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엔작가 바실리 쿠소프가 쓴 책 600번 메르세데스에서는 이 자동차가 주요 등장인물 중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W140의 이야기가 영화 없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영화에서의 역할은 S클래스를 범죄자들의 차로 더욱 굳혔습니다. 메르세데스와 BMW의 추격전, 이보다 더 흥미로운 장면이 있을까요? 엔서양 영화에서도 W140은 수많은 액션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으며 다행히도 대부분은 범죄와 관련 없는 역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트랜스포터 2에서는 주인공이 메르세데스를 훔쳐 무거운 게이트를 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계 리치 오어 다이 트라인에서는 W140이 성공과 화려한 삶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이 차만 있으면 모든 여자가 내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CD 플레이어와 방탄유리로 장착된 600은 그 무거운 무게를 활용해 더 가벼운 BMW 5 시리즈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이제 튜닝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걸 빼놓을 수 있을까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주로 두 개의 튜닝 업체가 선두를 달렸습니다. AMG와 브라버스입니다. 이 회사들의 작업장에서 가장 놀라운 메르세데스가 탄생하곤 했죠. 브라버스는 이미 강력한 600을 기반으로 최고속도 시속 300km 이상의 로켓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2기통 엔진은 6리터에서 7.3리터로 확장되었으며 내부는 모두 맞춤 제작된 강화 부품으로 채워졌습니다. 흡기와 배기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엔진 관리 프로그램도 최적화되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엔진뿐만 아니라 변속기와 후방 디퍼렌셜까지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흡기 V12 엔진은 582마력과 772N 우미터의 토크를 발휘하며 2톤이 넘는 이 거대한 차가 4.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부 슈퍼카들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어떨까요? 이미 완벽한 것을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요? 브라버스는 어떻게든 일을 해냈습니다. 공장에서 제공된 모든 첨단 장비 외에도 브라버스는 완전히 새로 디자인된 실내 앞좌석 헤드레스트에 장착된 소형 텔레비전 모니터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뒷좌석 중앙 팔걸이에 장착된 팩스 그리고 기타 세세한 솔루션을 추가했습니다. 90년대 당시 이런 브라버스의 가격은 39만 달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MG 역시 영원한 경쟁자인 브라버스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MG는 W140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V12 엔진을 개량했습니다. 예를 들어 AMG는 W140의 V12를 기반으로 레이싱 챔피언 메르세데스 벤츠 CLK GTR용 엔진을 개발했으며 이에 대해 이전 영상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또한 W140의 V12는 시속 40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하이퍼카 로텍 시리우스와 세계 유일의 오프로드 쿠페에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파가니 존다 역시 메르세데스의 V12를 사용했으며 AMG가 튜닝한 최고 사양은 자연흡기로 800마력을 발휘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어느 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신뢰할 만하고 더 혁신적이었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메르세데스 S클래스는 대표적인 자동차 중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메르세데스의 이런 인기는 전설적인 W140에 어느 정도 비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명성을 위해 일하고 그 다음 명성이 당신을 위해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W140은 메르세데스의 미래 플래그십 모델의 명성을 쌓는데 귀중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 공로 덕분에 S클래스는 현재 대표적인 자동차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